그게 습관이 안 되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큰일 나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자동차 회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 또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시 경사가 엄청 심해가지고 바로 풀리죠.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P를 먼저 가는 거죠. 자, 감성은 B급, 정보는 S급.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핫하게 몇십 분 동안 채팅창을 달궜던 내용이에요. 경사로에 차를 주차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P를 놔야 되느냐, 브레이크를 띈 상태로 P로 놔도 되느냐, 주차 브레이크를 어플라이 하기 전에는 발을 밟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발을 뗀 상태로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야 하느냐, 엄청나게 다양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생님 도와주세요, 이거 좀 정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뵙고 우리 매제라든지 우리 처남들을 보니까 자동차 쪽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제가 한 얘기가 어려워. 이게 특히 이번 주제는 일반인들도 다 알아야 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운전자들이 모두 다 알아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복잡하게 기억 못하면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 경사에 멈췄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P. 이게 한국에는 이중주차 막 이런 거 하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은 비켜주냐고 N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밀으라고 이렇게 손으로 N주차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P는 무조건 파킹 주차. 여기 이 그림에 이게 P가 파킹인 거는 아시죠? 이 P에다가 놓는다고 이렇게 뭐 피가 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P에 놓는 게 안전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P는 P가 아니고 P는 중요하다. 너무 아재인가요? 죄송합니다. P는 무조건 놓으셔야 됩니다. P에 놓는다고 피 안 나요. 제일 중요한 거, 언덕에 멈췄을 땐 P. 이게 아주 아재 개그 삐꾸 죄송합니다. 이게 아주 피나게 한번 맞아보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은근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나는 당연히 피해 놔. 나는 경사에 멈추면 피해 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N에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P에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찍어왔어요. P를 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You put it in park. 파킹 기어에다 놓으면, 기어에다 놓은 상태예요. Like that. 이렇게 파킹 기어에다 놓으면 이렇게 이 기어가 이런 식으로 돼요. 걸려요. 딱 걸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기어가 이 바가, 이 망치가 P에다가 딱 걸리면 요 망치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려는 힘을 받고 있는데 기어에 안 물려 있잖아요. 기어에 안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물려 있는 상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움직이면 얘가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서 걸려줘야 돼요. 여기 걸려줘야지만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트랜스미션이에요.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을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해주는 기구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걸려야지 안 움직이겠죠, 그죠? 지금 이걸 만약에 이거를 N 상태로, P가 아니라 N 상태로 놓고 나면 얘한테 힘이 안 들어가요. 얘가 공중에 떠 있어요. 언덕에다 하면 얘가 줄줄줄줄줄 굴러가서 차가 내려가겠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제 차를 살짝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차를 이제 움직이면 이렇게 보이셨어요? 딱깍하고 걸리죠. 딱깍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깍하고 걸리는 거를 제가 찍어왔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 라이브니까 보여주는 거고, 편집자님은 이거 좀 잘라주세요. 제가 라이브에서는 다 보여드릴 저의 저의 어두운 역사를 다 보여드려요. 혼자서 찍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퇴근길에 여기에서 언덕에 세워놓고 앞으로 전진, 멈춤, 파킹에 걸고 브레이크 뗀다. 봤어요? 지금 봤어요? 다시 앞으로 간다, 멈췄다, P에다 놨다, 발을 뗀다. 묵직하죠? 움찔하죠?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 이 기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기어가 모든 차의 하중을
요 조그만 걸로 다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러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걸 만들 때 이런 시험을 뭐 만회 10만회 뭐 거쳐가지고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중이 이런 식으로 걸려도 부러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하는데, 그래도 얘가 만약에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언덕에서 줄줄줄줄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피로를 굳이 누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도움을 좀 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복잡하면 기억 못하니까 지금 여태까지 한 거 뭐냐면 멈추면 1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여기서 P를 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의 페달에 발을 안 밟으면 P로 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꽉 밟은 상태에서 P로 갔죠. 그 상태에서 손을 그냥 당기는 겁니다. 손을 꽉 당기는 거. 끝! 쉽죠? 간단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P로 올리고 당기면 끝. 오케이? 끝. 여기까지. 근데 뭐 이제 좀 자동차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에이 이게 끝이 아닌데 더 뭔가 좀 더 듣고 싶으시죠? 좀 더 듣고 싶으신 거 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일단 초보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그냥 두 가지, 아버지나 어머니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거. 브레이크를 먼저 밟고 당겨야 돼요, 넣은 상태에서 당겨야 돼요, 이런 거 싸우지 마시라고. 그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 브레이크 밟던 때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파킹 브레이크는 당겨 놓으십시오. 파킹 브레이크를 당겨 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끝. 오케이? 쉬워요. 여기까지. 세 번째,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이거 하게 되면 또 시끌시끌 할까봐, 브레이크는요 뜨거워지면 부풀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브레이크의 그 라이닝이라든지 패드라고 하시는 그 부분은 열이 붙으면 늘어나요.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개당 한 300마이크론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큰 거는 막 500마이크론까지 1mm가 넘어요. 두 개가 합쳐지면. 그죠? 그렇게 부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지금부터는 자동차에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위해서, 미생 채널이니까 그냥 배워가시라고. 자, 나는 P에 안 놓고 그냥 N단에 놓고서 파킹 브레이크를 당겨도 돼, 그래도 멈춰, 잘 멈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브레이크가 부풀어요. 브레이크가 부풀기 때문에 N단에다 놓고선 당겨놨는데 이게 식어. 그러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킹 브레이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식으면서 줄어들어가지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없지 않아요. 왕왕 있어요. 요거에 대한 부분은 후에 제가 다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경험하신 분이 계시네요. BMW M3 딸 때 서킷 달리다가 파킹 브레이크 걸고 절차했는데 후회하느라 차를 주차해 놓은 순간 갑자기 차가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수동이니까 수동 N. 그렇죠. 수동은 어떻게 하느냐, 수동은 1단에다가 기어를 걸어 놓아야죠. 기어를 걸어 놓으셔야죠. 아까 전에 P단에 걸어 놓은 것처럼 수동은 N밖에 없잖아요. 그죠? N단에다 걸잖아요. 그러면은 수동은 이렇게 걸리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1단에다가 걸어 놓으시고선 언덕 주차를 하셔야죠. 디스크 열 팽창으로 인해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죄송해요 엘리제이님, 디스크가 아니고요. 디스크의 열 팽창은 미미합니다. 디스크가 팽창한 게 아니고요. 거기를 꽉 잡아주는 패드가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꽉 잡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 뿐이지, 식으면 스르륵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N단에다가 놓은 사람 어쩔 수 없이, 방금 전에 우리 M3 차량은 파킹이 없어요. 시동 걸린 상태에서 파킹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DP구나. 그렇구나. 좋은 거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 M3 차량에 파킹이 없는 상태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어를 걸어 놓으신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브레이크 있죠? 제가 영상에서 좀 이따가 나중에 정리 영상 보여드릴 텐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경우는 힘을 이게 땡길 때 드르륵 하고 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파킹 브레이크가 전자식으로 쫙 하고 당겨주잖아요. 그거 늘어나는 양만큼까지 컴펜세이트 해주려고 더 과도한 양의 힘을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수동 파킹 브레이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합니다. 제대로 설계가 됐다면. BMW 차량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설계가 됐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언덕길과 내리막길 두 가지가 있겠죠. 핸들을 돌려놓아야 되는데, 핸들을 돌려놓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P를 놓고 당기세요 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거 해도 좀 찜찜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더 정석인데요, 이것까지 기억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언덕길에서는 우측바퀴를, 이 그림을 잘못 그려놓은 분들도 많아요. 우측바퀴를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도 커뮤니티에서 많이 싸우시죠.
오르막길에서요 바퀴를 이쪽 밖에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느냐, 핸들 꺾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꺾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꺾었을 경우에는 바깥쪽 차의 진행 방향으로 앞으로 튀어나올 경우에는 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뒤에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 뒤에 방지턱이 있죠. 이 방지턱에 제일 먼저 좌측 바퀴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좌측 바퀴가 먼저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뒤에가 나오기 전에 좌측 바퀴가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내가 차를 벽에 바짝 붙어서 못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해서 튀어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를 바퀴를 이런 식으로 꺾지 않으시고 이런 식으로 꺾으시면, 바퀴가 이런 식이면 이게 나왔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가서 걸리지 않느냐, 뒷바퀴가 걸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뒷바퀴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요. 11자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뒷바퀴가 걸리는 일은 얘가 걸려주는 힘보다는 이 각도 자체가 미끌린 각도가 더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석은 이렇게 오른쪽 길 쪽 방향으로 돌려서 해놓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안 해놓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헷갈리면 그냥 아무런 쪽이라도 하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도식화돼 있죠. 이렇게 갓길, 벽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으로 차 바퀴를 돌려놔라 라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바퀴가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퀴가 걸려서, 그죠? 그러면 세 가지 안정장치가 되겠죠. 기어,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 바퀴까지,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안전장치가 되니까 안전하겠죠. 내리막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내리막. 오르막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리막을 생각하는데요. 내리막도 핸들을 틀어 놓으셔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틀어 놓냐? 똑같이 내리막으로 내렸을 때 인도 있는 쪽으로, 그죠? 인도 있는 쪽으로, 그죠? 인도 있는 쪽, 이쪽으로 가게끔, 그죠? 앞바퀴 위주입니다. 앞바퀴 위주. 뒷바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뒤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생각하시기보다 앞바퀴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앞바퀴 위주로 내가 벽에다가 갖다가 박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핸들 돌려놓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승용차한테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시는 분들은 따봉이죠. 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승용차한테는 이런 거 초크블락이라고 하죠. 이게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고인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초크블락이라고 그래요. 초크. 이렇게 꽉 쥘다 할 때 초크하는 이 초크가 군대 차량, 군대에 있을 때 이거 무지하게 썼었는데, 군대에서는 이게 체인으로 달려가지고 달고 다녀요.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트럭, 버스, 이런 무거운 차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의무, 필수예요. 이거 한국에서 이제 궁금한 거, 한국에 이거 의무예요? 경사로에 서 있는 트럭에 고인목이 없으면 신고해도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사에 예를 들어 덤프트럭 같은 게 서 있는데 이게 안 껴있잖아요? 그러면 신고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법이 바뀌고 있어요. 올해부터 의무라고요? 좋네. 의무 아님 의무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법이 바뀌고 있나 봐요.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걸어다니는 분들이 신고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브레이크라는 거는 기어로 딱 물려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미끌미끌한 디스크 판에 이렇게 패드가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식어가지고, 특히나 대형 트럭들은 이제 이 디스크 말고 드럼 브레이크 많이 쓰잖아요. 드럼 브레이크의 슈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으면 이게 돈다고요. 통이 돌아. 그러니까 내려가는 대형 사고가 많아요. 얘네들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얘네가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대형 사고 나지 않고 저런 가로수를 이게 부딪히고서 멈추지 않고서는 거의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 인재 사고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무화가 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고, 이거를 뭐 벌금 나와서 안타깝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파킹 브레이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미국에서도 왕왕 있는 일인데요. 트럭 기사분들이 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오르막에서는 이 블락을 여기다가 잘 거세요. 잘 거시는데 내리막에 내리셔가지고 여기다가 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트럭 기사님들을 뭐 너무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미국에 있는 트럭 기사님들 중에 제가 가다가 좀 기겁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쉽죠. 이게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했냐면 미국이 이렇게 완만한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너무 막 비웃음을 살 만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완만한 거라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한국같이 경사가 확실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깨비 도로라고 그 제주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 바로 얘기하시네. 도깨비 도로. 그러니까 미국은 도로가 광활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주유소 이런 데도 이게 오르막이야 내리막이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고 살짝 놓을 때 꿍 하잖아요. 그때 느껴진다고. 이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느껴지는. 애매하면 두 개 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데서 사고가 많이 나요. 트럭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야 이거 뭐 있겠어 이런데 뭐 경사 있겠어 해가지고 안 거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미국의 주유소에 가면 트럭 주차장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는 주유소에 가면은 이렇게 트럭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 기름 어디서 넣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 트럭 기사들 기름 넣는데 못 본 것 같은데 미국은 이렇게 트럭들이 기름 넣는 거 따로 승용차 넣는 거 따로 이렇게 한 곳에 주유소에 같이 서 있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목욕할 수 있게끔 샤워장도 다 돼 있어요. 일반 주유소에서 넣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이렇게 넓은 광활한 데에 이렇게 주차해 놓으신다고요. 일반 주유소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광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평지인지 이 경사가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촉블락 있죠. 그거 블락 잘 안 해요. 근데 여기도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배수로라고 하네요. 물 배수 때문에 배수관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돼 있어요. 경사가 돼 있어서 N 걸고 내려가면 줄줄줄 흐릅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게 습관이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식으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꾸 N에 놓는 게 습관화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큰일 나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만 사고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동차 회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슬금슬금 다죠. 이게 처음엔 정지마찰력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는데 한번 관성이 붙으면 운동마찰력이 또 낮잖아요. 훅 갑니다. 훅 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큰일 나는 사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지금 여기에 자동차 관계자들 많이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버스 특히 사고 많이 나죠. 버스 기사님들 이거 버스 기사 분명히 버스 기사님 여기다가 해놓고 나가는 거죠. 버스 기사님들 잠깐 화장실 같은 거 그죠? 화장실 같은 거 급해서 잠깐 갔다 올게요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시동은 분명히 걸려 있었을 거예요. 뭐 N단일 가능성이 많지. 여기 주유소가 보면은 어필인데 그렇게 심한 어필이 아니니까 주주주주 사람들이 튀어나오죠.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특히 또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차 티켓에 손이 안 닿는다고 내리시는 때 이렇게 내리는 분들 요럴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드라이브 트루라고 해가지고 은행도요 이렇게 차에서 안 내리고 맥도날드 같은 거 요즘에 한국도 이제 드라이브 트루 많이 생겼죠. 안 내리고 이것을 드라이브 D의 상태 이거는 N 상태도 P 상태도 아니고 D 상태에서 그러니까 드라이브 상태에서 내리시는 분들 보세요. 저런 식으로. 근데 D는 바로 내리면 알기 때문에 보통 D는 안 하는데 이건 N 상태죠. N 상태. 왜냐면 만약에 이게 D였다고 그래봐요. D였으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벌써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거는 내리막이 N 상태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자 보세요. 그죠? 슬금슬금 움직이는 게 N 상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게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파킹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 주차 이건 거의 뭐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사가 너무 심했죠. 다시 경사가 엄청 심해가지고 바로 풀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딱 기억하실 거 P에 놓는다. 그죠? 피 안 난다. P에 놔도 피 안 나. 그러니까 꼭 P 기어에다가 놓으시는 습관. 파킹 브레이크 당기는 것보다 피해 놓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제가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좀 허접하게 찍었는데 제 걸로 찍은 거예요. 소나타라고 써있지만 페라리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소페리. 자, 운전을 이제 뒤에서 가다가 멈춰요. 아까 전에 밖에서 하는 거 그리고 보여드렸죠. 멈췄어. 멈출 때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P로 움직이죠.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P를 먼저 가는 거죠. P를 먼저 가고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P로 안 가죠, 여기에서 그죠? 핀이 걸려 있기 이걸 때문에. 먼저 거는 게 아니고요. 이걸 먼저 거는 게 아니라 기어는 반드시 파킹에 먼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당깁니다. 이렇게 당겼죠. 당기고 나서 뭐 저기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으시면 좋은데 그건 제 강의를 보시면 전자식 브레이크랑 수동 브레이크랑 차이점이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자기가 힘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 전자식 브레이크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알아서 조절을 해줘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발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 들어보세요. 차가 살짝 꾹꾹 하는데 떡꺽하고 걸리는 소리 같은 건 안 나죠. 왜 P에다가 걸고 파킹 브레이크까지 다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퀴즈 그냥 심화 학습. 왜 파킹에도 그 기어를 걸었고 파킹 브레이크도 당긴 상태에서도 왜 차가 움찔할까요? 퀴즈. 파킹 브레이크가 기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움찔한 게 아니고요. 트랜스미션과 다시 이제 동력계 CV 조인트 같은 것도 안에 스플라인 같은 게 먹혀 있고 엔진 안에도 움직이는 기어가 돼 있고 기어에 그 톨러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톨러런스 래시라고 하는 래시의 스택업이 발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살짝 움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여기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 손을 여기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딸깍하고 걸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여기에 부하가 걸리는 거지, 피에. 울컥하죠. 여기서 이제 울컥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서야 여기에 걸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래시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설명하면 거의 파킹 브레이크 언덕에 대한 논란은 설명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배웁니다. 미국형 NF는 손으로 당기는 사이구나. 예, 제일 중요한 거는 P기어에 넣는 습관입니다. P기어에 넣는 습관,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당기기.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파킹 브레이크 맹신하지 않기. 오케이? 왜냐하면 브레이크는 어떻게 된다? 부푼다. 열을 받으면 브레이크는 부푼다. 그 부푸는 얘기는 자세하게 나중에 해드릴게요. 요즘 ETRS 차량들은 문 열면 피단 들어가고 전자식으로 요즘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문을 열면 경사나 이런 거, 경사도도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센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문을 열면 자동으로 P로 가죠. 그죠? 맞아. 제네시스가 다이얼인 것 같아. 근데 얘나 걔나 마찬가지예요. 생긴 것만 달라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돼 있는 거,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다 전자식이라 이런 거는 강제로 세이프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P로 이런 대로. 그러니까 이런 대로 가는 이유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가면 운전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이 열렸는데 다른 데 걸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N단에 놓고 문을 열 수 있는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운전자 오버라이드 기능 때문에 N단에다가 놓고선도 문을 열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바람직하죠. 저는 이런 전자식 기어노브가 마음에 안 들지만 요거에 분명한 장점도 있기는 있어요. 네, N단에다가 열고 문 열면요, 제가 타보고 시험해본 차량들은 대부분 기어 안 바뀝니다. 그리고 P단에다가 놓고 문을 열면 전자식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방식도 요즘에 많아졌죠. 전자식 브레이크는 그런 식으로 또 운전자한테 한 가지 더 세이프티를 걸어주는 거죠. 단순하게 기어만 P로 바꾸는 게 아니라 멈춘 후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까지 걸어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사로의 주차 어떻게 한다? P단에 놓는다. 전자식이든 기계식이든 상관없이 P단에 놓는다. 브레이크를 당긴다.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핸들을 꺾는다. 이것도 걱정된다 하면 돌멩이 같은 거라도 뒤에 괴놔라. 근데 돌멩이 같은 거 괴놓고 나중에 빼는 거 까먹고선 차 안 간다고 견인차 부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